오늘 저 투자증권 대표이사님하고 담당자들 이런 분들은 최소한 배임이에요. 예? 다 배임이란 말이에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거 신중하게 하세요. 세월호 때 31명이 기소됐는데 그중에 8명이 위증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십시오. 지금 맹성규 의원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다 질의를 못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봐도 허점이 투성이고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외압이 없더라도 오늘 저 투자증권 대표이사님하고 담당자들 이런 분들은 최소한 배임이에요. 예? 다 배임이란 말이에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는 이런 어이없는 투자가 어떻게 걸러지지 않았을까? 그것도 NH투자증권이라고 하는 상당히 견고한 투자증권 회사에서 어떻게 이걸 걸러내지 못했을까? 걸러내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외압이다. 분명히 무언가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오고. 오늘 증인 오신 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이요. 세월호 때 31명이 기소됐는데 그중에 8명이 위증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신중하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하시고 묻는 말에 그냥 누구를 보호하려고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큰일 나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라요. 사장님. 네. 예. 투자증권 사장님. 사장님이 상품 소유 위원이었더라도 이 상품 판매하는데 찬성하셨겠어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저는 그 당시에 제한적 정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찬성했을 거라고요. 네. 4월 15일 이전에 혹시 청와대 관계자와 옵티머스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직 정부 관료와 대화 나눈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당 관계자와 옵티머스 관련해서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옵티머스 관계자 2명을 만났다고 정무위 국감에서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정영재와 김진우를 만났다고 예, 했습니다. 그 두 분과는 그 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그 김진우는 옛날 2012년도에 정영재와 김재현. 김재현은 전혀 그날 6월 26일 날 김진훈과 점심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영재 씨와 김재현 씨와 그 전에 인연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김재현은 없었습니다. 정영재는 2000년 중반에 일로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19년 초 아니에요? 그거는 19년 초에 2008년도인가 한번 우리 투자증권 시대 업무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게 인연이 돼서 2019년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2019년에 부동산 PF 상담 요청으로 만났다고 정무위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누가 소개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정영재 씨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하고 찾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진훈 전 군인공제이사장, 이 4명은 옵티머스 고문단인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김진훈 전 군인공제제 이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분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영재 씨가 2019년 4월에 정영채 사장을 잘 안다고 하면서 연결해 주겠다고 김재현 씨한테 말했습니다. 정영재 씨가 김재현 씨를 사장님한테 연결해 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검찰 조사는 잘못된 건가요? 저는 검찰에서 그런 조사했다는 것들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 측의 첫 미팅이 4월 25일 날 이루어지죠. 네, 그렇게 보고가 같습니다. 네, 사장님이 아까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상품기획부장한테 전화번호를 줘서 네, 그분이 그렇습니다. 이 옵티머스 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운용사인 옵티머스 측이 투자증권에 와서 제안을 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NH투자증권에서 먼저 미팅을 하자고 연락하는 경우 흔한 예입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주로 전화 오는 경우가 많지 않나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추후 저는 나눠 배포해 줌으로써 주로 오죠. 오는 경우가 예. 오는 경우 많지 않나요? 예, 오는 경우 많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간혹 그 NH투자증권 쪽에서도 운용사에다가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문제될 건 없다. 네. 6월 13일 날 그 첫 펀드가 설정이 되죠.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품 승인서는 6월 14일 날 승인되죠.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승인서가 뒤에 이렇게 돼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6월 13일 날 부두 결제를 하고 자리에 공석이었기 때문에 14일 날 추후 결제한 거기 때문에 부두 결제도 하루 결제기 늦게 때문에 상품 승인을 결제를 하고 하면 될 것을 왜 구두 승인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죠? 그 부분은 제가 이 최근에 이제 보고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직접 한번 대답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됐고요. 비정상적인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6월은 옵티머스가 부실 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하다가 자금난에 처해가지고 이미 그 투자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시장에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들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NH투자증권이 맨 나중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받긴 브라인드에 있는 기사 내용을 보면 그냥 저 판단 미스다. 우리 저 NH투자증권에서 그런 그 이야기 도는 걸 또 전혀 몰랐고 그다음에 특별한 외압 없이 그냥 판단 미스로 그런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투자한 거다.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뭐 구원투수로 들어간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수다 이거죠. 그 저 옵티머스에 그렇게 남들 다 빠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고객들의 손실을 끼쳤으니까 저희들의 미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예, 미스죠. 예. 지금 그 상품 승인 프로세스를 아까 맹성규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일반 승인을 맨 처음에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팔았죠. 네. 근데 나중에 상품 승인 소위원회를 다시 열죠. 네. 왜 열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부분은 상품 소위를 열지 않아도 저희 규정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인 소위를 열었다는 것은 일반 승인을 한 것이 좀 잘못되었다.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승인 소위를 연 건 아닌가요? 전혀 제가 그거는 상품 소위 열고 안 열고 하는 부분은 시의회에 보고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회인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품 승인 소위원회에서 3호 사체에서 질문이 집중됐죠. 그 속기록을 보면은 집중적으로 질문이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특히 3호 사체 매출채권을 직접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중 투자 구조로 이렇게 돈을 거래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승인 소위 위원들이 많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재현 씨가 수탁은행, 하나은행과 프로세스 및 관련 법적 이슈가 없는지 감독원에 질문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감독원의 자료를 확인했더니 그런 문서, 김재현 씨가 그런 걸 문의한 적도 없고 그런 답변도 없었어요.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NH투자증권이 감독원에 이것을 확인을 안 합니다. 예? 상품 소유 위원들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면은 김재현 씨가 금감원에 확인해서 질의 확인해서 문제 없다고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믿습니까? NH투자증권에서 금감원에 확인을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그 절차를 지금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의 지금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전부 다 배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추가해요.